안녕하세요, 코인섬입니다. 외부 일이 지속적으로 많아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FTX의 파산 악재 이후 비트코인은 장대 음봉이 2번 연속 나온 이후 반등을 2,300만 원을 전후로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밀림이 더해졌습니다. 월요일을 기점으로 재차 2200 라인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화요일까지 해당 기점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영상 FTX 뱅크런과 파산 이슈가 사실화되기 이전 265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추매 관점을 드렸지만 해당 악재의 이슈가 사실화되면서 전 세계 증시의 상승 속에서도 이탈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매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최근 유입되어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전 불장과 대공포의 혼란의 장을 겪으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평단을 낮추려는 관점과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금리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던 단계에서 지지보다 더 밀리는 구간에서의 적립식 포인트를 드렸지만 루나 테라 사태의 공포가 다시금 발생한 자리입니다. 해당 적립 구간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에 대해 제 판단이 부족하므로 참고 의견을 반영하신 분들에게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세적인 말씀보다는 FTX의 상황과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FTX발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슈가 사실화되기 이전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수상 대차대조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이슈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는데요. FTX 거래소가 FTT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출 이를 통해 알라메다 리서치는 FTT를 잡고 달러 담보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을 통한 달러를 이용하여 FTX 거래소에 FTT 토큰을 재매수함으로 인해 토큰의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알라메다 리서치의 수익이 증가되는 구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앞서 말씀드린 코인데스크의 지적으로 FTT의 급락 시 유동성의 위기와 부채 리스크의 재무 구조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FTT를 홀딩하고 있었던 바이낸스의 CEO 자오 창펑이 FTT 전량 매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당한 우려가 얽혔습니다. 결국 FTT가 급락하고 현재 우려는 현실화되면서 FTX는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바이낸스는 인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인수 의사를 보였지만 이후 철회 의견으로 번복하며 FTX는 본격적인 파산 위기 절차를 밟게 되고 그 결과값으로 인해 거래소와 가상화폐 리스크가 올해 루나 사태 이후 악재가 재반복되며 강한 탈출 매도세가 나온 것인데요. 이번 이슈로 보다 더 공포를 느낀 투자자들은 FTX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에서 탈출 매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FTX 파산과 같은 움직임이 일단락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타 거래소나 가상자산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뱅크런 우려, 파산 우려가 이번 일로서 시작으로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가중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5일 바이낸스 역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TX의 파산 신청 이후 약 26억 달러, 한화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인출되었고 비트코인의 경우 13억 5천만 달러, 인출금의 50%가 넘는 바이낸스 보유 전체 비트코인의 15%에 달하는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스테이블코인 역시 인출은 발생하였고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26억 달러로 바이낸스에서 인출금이 발생하였고 타 거래소 역시 같은 움직임이 취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이슈로 보면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지난해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6일 S&P는 엘살바도르의 국가신용 등급을 채무 불이행 우려가 껴있는 CCC 플러스로 평가하였고 스페인 엘파이스 보도에 의하면
내년 1월까지 한화로 약 8,800억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현 시점의 국가재정 상황으로는 불가피한 수치입니다. 올해 국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85%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돌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이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 15일 영국 매체 가디언 등에 따르면 FTX의 대규모 인출 사태 우려로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중국과의 FTA 체결 예정을 밝히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엘살바도르의 부채를 중국이 갚아주는 조건으로 중국 기업들의 엘살바도르 투자 확대 방향성으로 조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문제 방향성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FTX 파산 이슈 이후로 개인 투자자를 넘어 한 국가까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거래소 파산 이슈인 만큼 시장에서는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도 내다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2008년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파산 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불안전 자산 시장에 충돌을 겪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FTX 자산 규모는 500억 달러 수준으로 약 6,500억 달러였던 리먼 브라더스의 규모에는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지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충격의 연속 가능성 때문에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FTX 이후 추가 파산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FTX 붕괴 여파로 가상화폐 대부업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 역시 신규 대출 및 환매 중단이 터지고 있고 FTX와 인수, 채무 등으로 관련이 있던 업체들은 파산 신청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출업계 큰손 제네시스 트레이딩 역시 신규 대출과 환매 일시 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해당 업체의 경우 FTX 거래소 계좌 자체에만 한화로 2,300억 원이 묶여 있어 지급 불능 우려로 떨고 있는 고객들 역시 대규모 다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경우 제미니언 거래소와도 협력사로 있어 이 역시 또다시 불안전 요소로 볼 수 있고 같은 대출업체 블록파이 역시 파산 준비가 이어져서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제미니언 거래소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은 애초에 11월 FOMC를 기점으로 유동성은 점진적 회복 관점으로 보았지만 신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악재가 터지면서 분위기 반전의 태클과 오히려 역동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악재가 아니었을 경우 이전에 나스닥과의 재동조로 같은 액션을 보이면서 수급적인 완화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파산 이슈의 생성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대해봐야 할 사항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껴있는 가상화폐 대부업체나 거래소 이슈가 차라리 몰아서 빠르게 끝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FOMC 이전부터 최종금리는 4.75%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속도의 조절부터는 점진적인 매수세가 동반되고 금리 인상의 정지 시에는 보다 더 큰 상승된 유동성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 최종 금리 수치와 최종 단계 도착 이후 인하 시점은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12월 FOMC의 분위기는 역시나 50bp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FOMC 이전 시장은 악재를 오히려 빠르게 맞고 12월 13일과 14일 FOMC에서 분위기 재역전 시나리오를 기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12월 초부터는 시세 변동성 역시 악재가 반영되면서 얕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11월은 추가적인 업체의 파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는 가운데 매우 어려운 시장이 재연출되었지만 12월 초부터와 중순 FOMC를 통한 분위기 재역전을 기대해야 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장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